해군과 흰수염의 적단의 정상결전은 에이스와 흰수염의 죽음 이후 해군 측으로 크게 기울었으며 해군은 아카이누를 중점으로 계속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가 해군의 불필요한 진격을 막기 위하여 몇 초간 시간을 끌어주었고 샹크스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으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잘했다 젊은 해병, 네가 목숨 걸고 만든 용기 있는 몇 초는 좋든 싫든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 의하여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하며 단숨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샹크스 최고의 명장면이자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난입한 검은 수염의 적단을 보며 양군 무익만을 확대할 뿐이다.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어떤가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라고 말하며 마린포드에서 소란을 피우는 티치를 지목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 상처와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군. 하지만 너와 싸우기엔 시기가 이르지 라고 말하며 티치는 아직은 샹크스와 싸우긴 이르기에 샹크스와의 승부를 포기하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이때 검은 수염의 적단과 빨간머리의 적단이 훗날 대결할 것으로 암시되었으며 티치와 샹크스가 격돌하게 될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독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마린포드에서 오래간만에 버기와 재회하였고 버기는 샹크스를 보며 반감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버기에게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처음에는 버기가 이를 거부했으나 샹크스가 보물지도로 버기를 회유하였고 결국 버기는 샹크스의 심부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심부름을 한 이후 샹크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 장면만으로 명성이 크게 올랐기에 버기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샹크스는 센고쿠에게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는 자신이 맡겠다며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센고쿠가 이를 수락하며 샹크스는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신을 양도받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상결전 이후 쓰러진 루피를 보며 지금 만난다면 약속이 틀리지 않냐 루피 라고 말하며 아직은 자신과 만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상결전 이후 스핑크스 섬에서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식을 해주었고 흰수염의 작단은 샹크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에이스의 최후의 행동을 듣고 로저를 떠올리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때때로 로저가 도망치길 바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를 떠올리며 괴롭겠지 루피, 남자는 때때로 물러설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비록 루피가 듣지는 못하였지만 루피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5억 베리의 사나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소식이 담긴 신문을 치켜세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이 섬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떡밥이 공개되었으며 이후 샹크스의 썸녀 마키노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마키노가 임신한 아이가 샹크스의 친자식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샹크스의 친자식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에 사실상 원피스에서 활약할 가능성은 없으며 최종화 즈음에 루피가 샹크스의 아이를 놀아주는 장면 정도가 연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낮은 확률로 샹크스의 아들을 중심으로 원피스의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루피를 과하게 충성한 나머지 샹크스의 영토에 걸려있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깃발을 불태워버렸고 루피와 샹크스는 조금은 뻘쭘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샹크스는 이후 와노쿠니에서 바르톨로메오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샹크스를 찾아가 도전을 걸었고 그 결과 키드는 팔을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키드는 샹크스를 만나보지조차 못하고 벤베크맨 선에서 컷당하였기에 사실상 키드는 샹크스를 보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오로성을 찾아가 어느 해적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샹크스 흑막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후 샹크스가 천룡인 가문 중 하나인 피거랜드 가문 출신 인물일 거라는 것이 암시되며 샹크스가 흑막일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와노쿠니 전쟁 종결 직후 티치가 루피 키드 로우를 노릴 것을 우려하며 와노쿠니에 입성하게 되었고 와노쿠니에 입성한 샹크스는 오뎅, 모모노스케, 히오리 등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이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 역시 원피스를 노림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의 새로운 수배서를 보며
이것이 라고 말하는데 아마 샹크스는 니카에 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로쿠규를 발견한 이후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발산하며 신시대가 두렵나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제 아무리 자신이라도 샹크스와 루피를 상대할 순 없기에 로쿠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 조로, 쌍디, 징베 역시 누군가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대는 것을 느꼈으며 루피는 이 인물이 샹크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샹크스의 패기를 느꼈고 마르코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작별 인사를 한 이후 샹크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마르코를 태워 스핑크스 섬으로 향하였고, 샹크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하였으나 마르코는 대적을 돌보는 건 지쳤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우타를 발견한 이후 우타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였고, 우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모종의 이유로 우타를 엘레지아에 놓고 왔고, 그 과정에서 토트 무지카가 깨어났으나 샹크스가 이를 제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엘레지아는 쑥대밭이 되었고, 샹크스는 우타를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이 엘레지아를 괴멸시켰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샹크스에게 배신감을 느낀 우타는 샹크스를 증오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 자체를 증오하며 세계 멸망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타의 계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토트 무지카가 부활할 것이며 세계의 인구 70%가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레지아에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혼신의 힘을 다해 토트 무지카를 막아섭니다. 루피와 샹크스, 빨간머리 해적단, 밀짚모자 일당, 카타쿠리 등은 콤비를 이루며 토트 무지카를 다시 한번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토트 무지카가 제압된 이후 키자루와 후지토라는 우타를 잡아가려 하였고, 샹크스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대며 이를 막아내며 우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타는 힘을 모두 소진했기에 결국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었고, 샹크스는 슬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 어느 섬 작은 항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였고, 그곳에서 어떤 소년이 샹크스에게 자신을 빨간머리 해적단에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 장면은 마치 루피와 샹크스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록스타가 나타나 두목, 저 개자식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놈들이 날뛰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술을 제법 들이킨 이후 타이밍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마침 우리도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제법 오래 떠들었군. 둘 다 죽은 줄 알았잖아. 내 오랜 친구 둘을 여기서 보니 내가 어쩔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참고로 샹크스가 말한 오랜 친구는 과거 루피가 구해주었던 거인 도기와 브로기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들을 노리는 적이 키드 해적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적들은 우리에게 화가 잔뜩 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럭키노는 웃으며 크하하하 베크 니가 할 소리냐? 그놈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키드가 빨간머리 해적단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벤베크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킬러와 키드의 대화에서 과거 자신들과 빨간머리 해적단과의 대결을 떠올리며 그때 우리는 빨간머리는 보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였기에 키드의 팔을 자른 인물이 샹크스가 아님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정황상 키드의 팔을 자른 것은 벤베크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키드는 과거 샹크스에게 도전했다가 벤베크맨에게 입구컷을 당하며 팔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속적 빨간머리 해적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키드와 샹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사나 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럭키누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섭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안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양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양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리와 브로기가 키드의 선박을 개박살내버렸고, 순식간에 키드의 적단 전원은 바다에 빠져버리며 멸망합니다.